지금부터 혈압 측정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설명드리고 난 다음 한번 직접 해볼게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 벽에 받는 압력이라는 뜻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많은 혈관 가운데 그리고 이 120에 80이라고 하는 혈압의 정상 범위는 무슨 혈관을 기준으로 측정한 혈압이냐면 대동맥 벽에 받는 압력이에요. 대동맥 벽에 받는 압력. 우리 사람의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심방, 자심실, 오심방, 오심실. 각 방은 하나의 혈관이랑 문화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 자심실은 전신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는데 전신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0에 80 성인 기준 정상 범위가 120에 80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 정상의 혈압 범위는 대동맥 벽이 받는 압력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 대동맥 벽이 받는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 심장은 우리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평상시에 측정을 하려면 말초동맥을 뚫어서 카테터를 대동맥까지 근접을 시켜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혈압을 측정을 해요. 대동맥의 높이와 가장 유사한 어디? 상완동맥에서. 그래서 상완동맥은 어디에 있냐면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쫙 펴면 관절이 있죠? 관절을 쫙 폈을 때 몸통 가까이 이렇게 만져보면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상완동맥이라고 해요. 이 상완동맥이 심장의 높이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팔의 커프를 감아서 상완동맥에서 혈압을 측정을 하고 있어요. 말초동맥,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 어디든지 혈압 측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손목에서 커프를 감아서 요골동맥에서, 허벅지에 커프를 감으면 무릎 밑 슬와동맥에서, 종아리에 커프를 감으면 발등, 족배동맥에서도 혈압 측정이 다 가능한데 각 측정 부위마다 정상 범위가 다 다른데 우리가 흔히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맥 벽에 받는 압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압력과 가장 유사하게 측정되는 곳이 팔이에요. 팔. 그래서 혈압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팔의 높이를 심장의 높이로 편안하게 놓고 지지하는 것. 발달사에는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값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팔을 심장의 높이를 편안하게 놓고 힘주거나 흥분하거나 말을 시키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놓고 이완된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혈관 혈액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순환이 잘 되어야지 각 장기들이 혈액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에너지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혈압이 정상 범위로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은 건강하다. 그쵸?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혈압을 정상 범위로 잘 유지하는지 측정하는 것은 우리 건강의 척도, 건강을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심장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뛰죠. 그래서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혈압이라면 사람의 심장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혈액을 박출해내는. 성인 기준 정상 범위가 120에 80 미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혈압을 측정을 할 때는 물론 자동 혈압계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사용한 수동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동 혈압계는 버튼만 누르면 되고 그냥 팔을 커프만 잘 감으면 정확하게 측정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고 자동 혈압계가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수동 혈압계,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사용해서 청진기로 소리를 들어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자동 혈압계가 정확할까요? 내가 소리를 들어 직접 측정한 수동 혈압이 정확할까요? 사람이 귀로 들어 측정한 혈압이 더 정확한 거예요. 혈압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자동 혈압계는 측정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간혹 측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직접 귀로 들어서 혈압을 직접 소리를 들어서 측정을 하는 것이 정확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 정도는 간호학을 좀 배웠다, 내가 의학을 좀 배웠다라고 하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네로이드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할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병원에서 매뉴얼 BP라고 해요. 매뉴얼 BP. 매뉴얼이 수동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손으로 직접 수동 혈압을 측정할 때는 이 아네로이드라고 해서 이 바늘의 눈금을 잃는 이 혈압계를 아네로이드 혈압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기계값을 가지고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바늘의 눈금이 0에 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측정을 하셔야지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로잉이라고 해요. 제로잉. 제로잉을 확인하고 팔에 커프를 감아야 되는데 적당한 커프의 사이즈는 상박 길이의 3분의 2 정도 되는, 보통 성인용 커프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이 BP 커프, 혈압 커프는 영아용, 신생아용, 영아용, 소아용, 성인에서도 이렇게 팔에서 측정하는 상완용, 허벅지에서 측정하는 허벅지용이 또 따로 있어요. 허벅지 길이 3분의 2 정도 되는 넓은 커프.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커프를 사용하지 않으면 혈압이 부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커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성인 기준 상박 길이의 3분의 2 정도, 이게 성인용 팔에서 측정할 때 사용하는 커프 사이즈예요. 커프를 감아야 되는데, 커프를 감을 때 주의할 점은 이 찍찍이 두 줄이 아래로 가게, 이 두 줄이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줄이 아까 촉진했던 상한 동맥이 오도록 상완, 팔꿈치 관절 위에 커프를 감는데, 이 두 줄이 동맥 위에 오도록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강도로 커프를 감아야 되는데, 적당한 강도라는 것은 청진기가 들어갈 여유를 두고 감으시면 돼요.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느슨해도 혈압이 부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커프의 사이즈가 너무 크면 혈압이 낮게, 좁은 커프를 사용하면 혈압이 높게, 또 너무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이 높게, 너무 타이트하게 감아도 혈압이 낮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커프를 적당한 강도로 감는 거예요. 청진기가 들어갈 여유를 주고. 그래서 커프를 감은 다음에 청진기를 아까 촉진했던 동맥기에 놔야 되는데, 청진기는 이렇게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보시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넓은 동그란 부분이죠. 여기를 판막형이라고 얘기해요. 판막형. 뒤에 보면 종형이 있죠. 이걸 종형이라고 하는데 이 뒷부분에는 종형이 없죠. 이건 판막형만 있는 청진기예요. 주로 사용하는 부위가 이 판막형이기 때문에 판막형만 있으면 주로 갖다 대면 되는데, 둘 다 있는 청진기 같은 경우에 꼭 기능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판막형은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심장 소리 들을 때, 심음, 그리고 호흡음, 폐음 들을 때, 꼬르륵꼬르륵 장음을 들을 때 사용하는 게 판막형이고, 종형은 거의 쓸 일이 없지만 혈류의 잡음을 들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 이 종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청진기를 사용한다면 꼭 판막형으로 기능이 돌아와 있는지 기능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기능 확인을 하는 방법은 청진기를 내기에, 그쵸? 편안하게 꽂은 다음에 톡톡 두드렸을 때 소리가 나면 판막형이에요. 이게 똑딱똑딱 돌아가거든요. 한번 똑딱 돌렸을 때 두드리면 반대로 기능이 종형으로 돌아가서 두드려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종형이에요. 종형을 갖다 대 종형으로 기능이 돌아가 있는데 판막형을 갖다 대면 아무 소리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톡톡 들렸을 때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판막형을 아까 촉진했던 동맥에 갖다 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압력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 커프 압을 올려서 증가시키는데, 커프 압을 증가시킬 때는 이 눈금이 있는 부분이 있고 공기압을 증가시키는 이 부분이 있죠. 커프 압을 증가시키는 이 대부분의 오른손잡이시니까 엄지, 검지로 다이아를 잡아서 위로 올려서 공기가 새지 않게 끝까지 잠그는 거예요. 그쵸? 공기가 새지 않게 다이아를 끝까지 잠근 다음에 펌프를 해서, 공기 펌프를 해서 이 커프 압을 점점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점점 증가시키면 지금 이 상태는 이 상하 동맥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이 순환이 잘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청진기 갖다 대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언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하냐면, 압력을 이제 커프 압을 잠근 다음에 팽창 증가시키면 최저혈압을 지나서 이쯤 되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죠. 압력 때문에.
그러면 혈관벽을 치면서 심장 뛰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언제까지 소리가 나냐면 계속 압력을 더 증가시키면 최고혈압이 도달하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혈관이 완전히 막히죠.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소리가 멈춰요. 이게 뭐다? 최고혈압인데 거기서 혈압을 잃지 말고 대충 이 사람의 혈압이 대충 최고혈압이 그 정도 되구나 유추만 하시고 여기에서 압력을 조금만 더 올려요. 20에서 한 30 정도.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뭐죠? 압력을 더 증가시킨 상태는 혈관이 막혀 있는데 압력을 더 증가시켜서 계속 순환이 안 되고 있죠? 소리가 계속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압력을 풀면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을 풀면 지금 이 상태는 뭐죠? 막혔던 혈관이 이제 압력을 풀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쿵 하는 소리가 처듬이 나요. 처듬. 이 처듬이 뭐다? 120 수축기압이 되는 거죠. 최고혈압. 그러다가 중간쯤 가면 혈관이 반쯤 열리죠. 혈관벽을 치면서 소리가 점점 좀 더 크게 느껴요. 근데 이 최저혈압까지 지나면 혈관이 열리면서 다시 소리가 멈춰요. 이게 뭐다? 마지막 이완기압이 되는 거예요. 80. 아시겠죠?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팔에 커프를 감아서 청진기를 상완동맥 위에 놓고 처음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압력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최저혈압을 지나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 소리가 듣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언제까지 소리가 듣긴다? 최고혈압이 도달하면 혈관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안 나는 지점에서 20-30도 올렸다가 풀면서 첫음과 마지막 음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음이 수축기압, 마지막 음이 이완기압. 아시겠죠?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압력을 올렸다가 풀면서 소리를 들어야지 그냥 압력을 그냥 올렸다가 풀면 혈압을 측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베이스라인 BP라고 해서 기저혈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 혈압이 180에 100인 사람이 있어요. 180에서 첫음을 들으려면 얼마까지 압력을 올려야 돼요? 200, 220까지 올렸다가 풀어야지 180에서 첫음을 듣죠. 근데 보통 사람처럼 150까지만 압력을 올렸다가 풀면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지 180에서 첫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반대로 나는 혈압이 좀 낮아요. 100에 70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굳이 200까지 압력을 올렸다 풀면 이따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0까지 압력이 올라가면 팔이 쪼이고 굉장히 아파요. 불필요하게 통증을 유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혈압을 모르면 소리를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다가 멈춘 지점에서 20-30도 올렸다가 풀면서 첫음과 마지막 음을 듣는다. 아시겠죠? 혈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관리의 지표예요. 혈액순환의 지표. 순환이 잘 유지가 돼야지 우리가 건강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고 정확하게 측정된 값을 기록하셔야 돼요. 간혹 혈압을 매뉴얼 BP, 수동혈압 측정하라고 했는데 청진기 사용도 하지 않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장이 뛸 때는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을 때는 바늘에 눈금이 탕탕탕 뛰는 게 보여요. 혈관이 막히면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리면서 바늘의 움직임도 멈춰요. 그러다가 압력을 풀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혈관이 열리면 바늘이 미세하게 탕 떨리거든요. 많이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그 바늘의 미세한 떨림으로도 혈압을 측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수축기압은 그게 가능하지만 이완기압은 그 느낌으로 측정을 못해요. 반드시 소리를 들어야지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골동맥을 짚어서 상완동맥이 막히면 요골동맥도 뛰다가 멈추죠. 그쵸?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맥을 짚어서 맥이 뛰다가 맥이 안 뛰는데 다시 압력을 풀면 맥이 탕 뛸 때 수축기압. 근데 이완기압은 느낌으로 측정 못한다라는 거예요. 꼭 청진기를 사용해야지만 이완기압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혈압은 수축기압도 중요하지만 이완기압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청진기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끝.